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는 무임 성장한 거네요. 무임 숙박.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샀어요? 영국에서? 예. 예, 보신 것처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각기 다른 이유로 본인 의혹에 대해 일제히 사과를 했는데요. 먼저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점 찍었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밀수에, 절도에, 탈세에 이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 장관 후보들입니다. 검증보도 될 거라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에 이 네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단원객이 될 겁니다. 이 의혹 하자 종합 셔틀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청문회장 먼저 가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뜯어보기 전에 실제로 임혜숙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 계약,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바로 뒤에 만나볼 해외 출장까지.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여자 조국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한 참 자괴감을 솔직히 느낍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장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 있는 분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한 것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 일반 서민들은요, 이 주차도 위반 딱지 하나만 제때 안 내도 정말 걱정하고 또 이거를 제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법치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지켜 노력하는데 이분들이 한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탈세하고 다운계하고 위장 전입하고 또 가족들 동반해서 해외 출장 가고 논문 표절한 거?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니 가족들끼리 해외 학교 가는데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 자체가 그냥 하나의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분노했던 게 뭐냐면 아니 표창장 그거 하나 위조하는 게 뭐가 대수냐 강남 가면 다 하는데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걸 옹호하는 저는 여당을 향해서 많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노를 했고요. 오늘 임혜숙 후보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대학교에 교수도 하고 남편도 교수고 또 장관도 되고 공기업에 또 지금 이사장도 되고 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살아온 행적들을 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그냥 불법을 일상적으로 한 게 가능하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더 분노했던 게 뭐냐면요. 청와대 검증할 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청와대에서 이런 거를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할 정도로 이런 도덕성 자체가 상실했는가 저는 거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이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며 딸을 데려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도 다소 뒷말이 나왔습니다. 제 옆에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각자 처리할 각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 무임 성장한 거네요. 무임 숙박. 배우자 4번, 자녀 4번. 국가 세금으로 지금 배우자 갔을 때 공짜로 재우고 또 배우자는 또 국비 받은 걸로 무임도 공짜로 재우고 호텔방에서 호텔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출장을 가족들과 같이 갔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학계에서 특히 공과대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이 가족들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죠. 네. 이준석 의원님, 야당의 질문과 여당의 질문을 제가 하나 모아서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가족 동반하는 관행을 하고 있다. 글쎄, 있어서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나라 돈으로 방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투숙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요, 불분명한 게 있으면요,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컨퍼런스 쪽에서는 권장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면은 바로 아마 그 자금을 지원하는 주최 측에서 검토를 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요, 예. 앞으로 자 저희가 항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관행이라고 인정해 준 것들은 하나의 관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관도 그랬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농지법 위반했다고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 사안이 경미한 사안임을 알고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그럼 앞으로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텃밭 길렀으니까 영농이다 이래가지고 농지 산다 이래버리면은 누가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그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엄중히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아까 윤영찬 의원 발언 보십시오. 이게 미래의 트렌드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오히려 옹호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한 문제의 경중보다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은 좀 더 겸허하게 좀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해외 컨퍼런스에 이런 문구들 찾아봤거든요. 보통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너무 아이가 어려가지고 떼어놓고 올 수 없는 경우 등등의 상황을 명시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권장한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씀해 학술 컨퍼런스면은 학술을 위해서라면은 가족 동반하는 것이 컨퍼런스에 도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부 컨퍼런스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윤영찬 의원이 무슨 국제적인 트렌드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해외 출장에 네. 딸들을 같이 간 것 자체를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잘못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셈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저렇게 옹호한 자세로 나오면요, 앞으로 모든 연구자들은 비슷한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누가 태클 걸 수도 없는 게 장관도 그랬어 이러면 되는 겁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근데 어제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국비 해외 출장을 딸과 함께 갔다라는 의혹인데,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가운데 하나가 남편도 동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뭐 아까 관행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실제로 온 가족이 그럼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사과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먼저 이제 사실관계 면에서는 이제 나라 돈으로 같이 갔다, 이제 이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경비 부분,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처리하고, 방을 이렇게 하나로 잡았을 때 이제 그 방세를 그럼 그 반 정도를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나라 돈으로 가족이 다 그 공짜 여행 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사실관계.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다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뭐 비행기도 그렇고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다 가족이 따로 처리를 했고, 예. 아까 지적된 것은 방을 하나 잡았을 때 그 방값을 반 정도는 남편이 다시 그 학교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그 저도 뭐 학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제가 잠시 미국에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생활해 보다 보면은 그 직장에 있는 남자들끼리 회식이라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같이 식사를 하면은 가족이 같이 해요. 예. 간단한 와인 파티를 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해외에 나갈 때 기업에 있으면서도 뭐 그 어떤 실무적인 그 어떤 예. 출장이 아니라 그러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딸하고 같이 간다. 부인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초대한 쪽에서 다시 또 그에 대한 조치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서구에서는 이렇게 일반화된 것은 그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과 저런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의 출장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잣대를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저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청문회에 대해 본인 의혹에 대해서 여러 사과를 했던 임혜수 후보자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제없다고 말한 부분, 바로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꽤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배우자 말고는 이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배우자는 그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편이 지도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제 옹호하면서 이제 마리 퀴리 부인, 피에르 퀴리 이제 부부의 연구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퀴리 부인 얘기를 더 하진 않고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수학적 분석이 뛰어나다. 그게 제자 논문과 유사하다는 해명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리 퀴리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그분은 이제 부부가 공동 연구한 건 있어요. 예. 소르본 대학 교수도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제자하고 이게 연구한 거, 제자 논문에 이름 얹힌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수학적 분석이 뛰어나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남편이 본인 이름으로 쓴 논문은 거의 없습니까? 남편이 조교수로 임용되고요. 예. 부교수 될 때까지 논문을 13편을 썼는데 그중에 압도적 대부분 9편이 이게 부인하고 제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인이 쓴 논문은 4편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훌륭한 교수가 왜 부인의 제자 논문에 이름을 얹지 갑니까?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학회 부분 있죠. 저도 이제 제가 대학 교수를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학회 가면 발표자나 토론자는 그 학회에서 다 비용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어떤 학회며 무슨 역할로 갔느냐? 본인이 개인적 관심사로 가면 본인 돈으로 가든지 저는요, 이 학회가 우연인지 전부 이게 유명 관광지의 학회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학회인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왜 제가 이걸 의심하느냐 하면 적은 게 4줄밖에 없는 학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럴 수가 없고 출장 가면 보통 이게 몇 장이나 다 이게 그 발표문 다 첨부하거든요. 보고서에. 따라서 저는 여자 조국이라고 했잖아요. 야당이. 따라서 저는 조국 전 장관처럼 이거는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연 이게 학회가 진짜 학회였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럼 이게 국가 돈을 예산을 부정하게 하면 그것도 이게 범죄가 되거든요. 예. 이런 사안이다. 이래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교수 학생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 이것도 관행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 글쎄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관행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최근에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게 적폐청산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관행으로 생각해오는 이 불법들. 나 부부가 예를 들어서 또 하기 위해서 같이 해갖고 연구 이름 올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본인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해외 학교 갈 때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국가 비용 받아서 나중에 이 연구 그 결과물은 한 4줄짜리 딱 써서 올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적폐입니다. 이게 일상화된 적폐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 그럼 장관 되겠다는 분들이 그거를 당연시하고 그걸 여당 의원들이 무슨 마리 퀴리 부부하고 비유를 한다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이렇더라도 정말 여당이 이 순간만큼은 엄중하게 정말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20, 30대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이게 집권 여당이 나라의 기본을 지금 잠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꾸 관행이다, 글로벌 트렌드다. 세상에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면요. 정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저런 거 하나 혜택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게 지금 우리 공정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 이분들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렇게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외유선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